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최근 주가 급락 후 엔비디아의 펀더멘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B200 NVL72의 경우 폭스콘이 50%, 퀀타 컴퓨터가 약 40%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이후에 폭스콘과 퀀타 컴퓨터가 처음으로 램프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스트론이나 다른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이들의 비중은 작아질 수 있지만 첫 번째 램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램프업 상태가 어떤지는 폭스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훌륭한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GB300에서 오는 파급 효과보다 NVL72 서버의 램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즈닝 트렌드 및 테스트 타임 컴퓨팅 트렌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AMD, 인텔 및 머천트 GPU 플레이어들과 그리고 브로드컴, 마벨 등 ASIC 플레이어들과 큰 격차를 낼 수 있는 배경은 NV링크와 NV스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술 격차, 즉 네트워킹 기술 격차입니다. 이를 꽃피우는 것이 NVL72인 만큼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NVL72 제품이 현 기술 트렌드상 왜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팀이 4월 1일 폭스콘과 투자자 미팅을 주최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였고 디테일은 총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GB200과 GB300 NVL72 서버 램프의 디테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2025년 3월에 GB200 서버의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AI 서버의 판매는 매 분기 QoQ로 증가하며 2분기에 특히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 연간 엔비디아 NVL72 서버의 업계 전반 출하량은 즉 폭스콘이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출하되는 양은 3만 개에서 5만 개로 예상하며 폭스콘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곱해보면 폭스콘이 올해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는 1.2만 대에서 2만 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현재 매우 빠르게 GB200 NVL72 서버가 생산되는 대로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GB200 주문이 GB300 NVL72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블랙엘 울트라인 GB300의 서버렉은 더 높은 생산 유연성을 확보한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GB300 서버렉의 주요 변경사항은 컴퓨팅 트레이의 GPU 소켓 구조로 바꾼 데에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부품을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된다면 설계와 생산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스콘이 생산하고 있는 GB200 컴퓨터 보드 같은 경우는 수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 80% 정도인데 GB300으로 가게 되면 수율이 90%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잘 작동을 안 해도 그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수율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고 제조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훨씬 더 많은 공급사를 확보해서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B300 서버는 이제 완전한 액체 냉각 렉으로 구성한다는 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일부 공기 냉각식 부품을 대체해서 이제는 완전히 액체에서 액체 냉각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스콘은 GB300 NVL72에서도 생산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기존의 계획대로 하반기 양산 일정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리 엔비디아 GB200 NVL72의 서버 공급망 기업들이 북미의 생산 캐파를 대거 확충해뒀는데 폭스콘 입장에서도 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폭스콘은 미국과 멕시코, 대만에서 AI 서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이고 조립 과정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응하여서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동남아시아에서 AI 서버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에 생산이 늘어나거나 관세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위스콘신 시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 시설은 현재 CPU 서버를 위한 시설이지만 향후에 GPU 서버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를 수요와 공급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낮아지면서 센티가 안 좋아지자 GB200과 GB300에 대한 NVL72 서버렉의 연간 생산량이 1.5만 개에서 2만 개 수준일 거란 예상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4년 7월 이후에 EPS 추정치를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GB200 NVL72 서버렉은 2만 개를 연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일각에서 도는 컨센인 1분기 1000개, 2분기에 6000개 생산만 가정하더라도 사실은 2만 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에 1000개, 2분기에 6000개, 3분기에 6000개, 4분기에 6000개라고만 하더라도 1.9만 개를 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000개 이후로 램프업이 전혀 없을 것을 가정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1000개가 넘기 때문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폭스콘과 퀀타 외의 서버 OEM들도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램프업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서버렉 생산량이
매분기 늘어나고 그리고 연간 업계 생산량이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생산을 가정하고 있는 폭스콘의 예상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현재 많이 낮아져 있는 컨센은 이 값을 놓고도 보자면 2만 개로 컨센을 잡는다고 해도 거의 램프업이 없는 수준에서 도달이 가능하고 폭스콘이 말한 베이스 정도는 4분기에 램프업이 거의 없을 것을 가정한 것이며 폭스콘이 말한 5만 개 가정은 램프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스트론은 전체 폭스콘이나 퀀타에 비해서 비중은 작지만 나름 유의미하게 업계 내에서 NVL72 서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건스탠리는 공급망 체크 이후 2025년 2월에는 위스트론의 수주량이 렉 기준 2,500개라고 말했는데 3월 27일 기준으로는 이를 4,000개로 상향했습니다. 위스트론의 주요 주문사는 델이고 델의 주요 고객사인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향이거나 xAI 향 주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스트론의 공급망을 볼 때 1분기에는 300개를 생산하고 2분기에는 1,500개 이상을 생산한다고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트론의 비중이 3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000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6,000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자면 그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철회 보도가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2월 말에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취소 및 지연 중이라면서 보도했죠. 그리고 3월 말에 또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취소 및 연기했으며 대신 이를 나오는 대로 구글과 메타가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월 3일 블룸버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 및 연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세 갈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위스콘신의 데이터 센터 부지 협상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지연시켰다. 데이터 센터 취소나 지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전력 및 건축과 건설 과제에 대한 것인지 혹은 수요 감소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웨이브로부터 더 많은 용량을 적극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코어웨이브는 이에 대한 다른 구매자를 확보해서 채웠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회계년도 캐펙스 60빌리언 투자는 계속해서 집행되지만 내년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했다 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취소한 물량에 대해서는 용량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디퓨전 적용 이후에 국가별 7% 컴퓨팅 룰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계획이 바뀌는 시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디퓨전에 대해서는 최근 네이버 글에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성장률 자체는 올해 초부터 오픈AI의 사전 훈련 클러스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26년부터는 데이터 센터 토지나 전력에 대한 부족분 구매가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단기적인 자산인 AI 서버 구매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캐펙스 안에서 장기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현재는 반 정도라면 이제는 장기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실제 AI 서버 구매량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중복 계약으로 여러 기가와트급을 확보해 놓은 것 중에서 시공 및 건설업체들이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거나 전력을 부지에 끌어다 쓸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관리 역량상 생긴 것이지 데이터 센터 수요나 건설 계획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해보자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빨간색은 리스크가 큰 것처럼 보도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초록색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부지 협상 및 중단 혹은 개발 지연은 전력 및 건설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를 알고 있지만 알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뭉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어웨이브로부터 더 많은 용량을 적극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오픈AI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타 공급업체들과 꾸준히 계약 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어웨이브는 추가 용량들을 타 기업들에게 잘 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0빌리언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후 훈련 수요와 추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26년에는 실제 AI 서버의 구매 용량은 같은 속도로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 및 전력에 대한 장기 자산과 AI 서버에 대한 단기 자산을 구분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모호함을 만들었습니다.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다뤘던 3월 말에 있었던 담당자와의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계획은 2028년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고 최근 직접 짓기보다는 임대를 더 많이 택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컴퓨팅 확대 규모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9년에는 10년 계획을 세울 때 향후 10년간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목표였지만 AI 컴퓨팅 계획을 반영하고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1년에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으로 목표를 바꾼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25년 들어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는데 이 중 3개는 다시 복구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팀 내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취소했다가 다시 복구한 셈이죠. 수요가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취소한 게 아니라 공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일정이나 마감 기한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부담인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멜렌데일에 지으려던 프로젝트는 1GW에서 5GW까지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였는데 협력사의 문제로 연기 결정이 됐었던 것을 말했죠. 또한 인프라 수요가 강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CFO인 에이미 후드나 사티아 나델라 CEO 입장에서는 꾸준히 데이터 센터 건설을 끝내자마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익 가시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부지나 전력 단계에서부터 불확실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계획들을 조정 중임을 말했죠. 여전히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 및 계약 중이고 자신들이 드랍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그 다음날 AWS에서 와서 팔릴 만큼 수요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주말 사이 모던 프론티어 AI 연구소가 GPU 부족을 말했죠. 엔비디아 서버를 구매하게 됐던 애플의 스토리와 텐센트의 위챗 내에서 딥시크 R1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몇 개의 엔비디아 H20이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 볼 때 ASIC 업계에서 칩이 설계 후 양산까지 잘 이어지는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2025년 AI의 모든 것, 엔비디아와 AI 디퓨전의 디테일, 그리고 중국 AI의 미래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5월 15일 날 적용되는 현재 AI 하드웨어 판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인 AI 디퓨전에 대한 디테일, 데이터 센터 및 전력망과 가스 터빈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 이후 즉시 올려드린 자료였습니다. 4월 2일 장 종료 이후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약 2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관세율은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갔는데 전체 185개 국가들이 몇 %의 관세를 부과받는지 모두 정리했으며 이번 관세 부과에서 생각해봐야 될 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급락 이후 살펴보는 엔비디아 GB200의 공급망 체크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루머 시즌3에 대한 분석입니다. 급락장에서 최근 주가에 대한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대한 Q&A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